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비판했는데요. 이처럼 수백 명의 교복 부대가 도심에 나온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모습입니다. 네. 억압적인 공교육과 또 입시 제도로 거리에 나섰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분노를 폭발시키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유라 씨였던 거죠.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때문인데요. 모든 학생들에게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 이러한 입시 제도 상황에서 어머니의 후광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런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대학생과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69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가 오늘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주중에는 각 대학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국선언을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함께 모여서 이제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다 보니까 이 안전사고 등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또 이 도심 행진 중에 흉기를 든 남성이 야권 의원에게 달려들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집회 행진 중에는 두 건의 이제 사건이 지금까지 파악이 되는데요. 촛불 집회에 참석한 뒤에 행진에 나섰던 야당 의원들에게 흉기를 든 남성이 달려들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오후 7시 5분쯤이었고 종로구 종로 3가 귀금속 도매상가 인근의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네.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정미, 윤소화 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 앞을 향해서 이 남성이 다가섰던 겁니다. 이 흉기로 위협했던 남성은 허리 통증을 호소해서 지금은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고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고 추후 범행 동기와 이유 등 경위에 대해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정의당 지도부 중에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또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에 참가한 여고생을 때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수 성향단체인 엄마부대의 대표 63살 주모 씨가 폭행 혐의로 연행된 건데요. 오늘 오후 5시 20분쯤 발생한 사건입니다. 종로구 교보문고 앞에서 발생했고 16살 김모 양이 맞았는데 이 주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양이 자신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점을 때린 이유로 진술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앞서 시위대 행진에 대해서 경찰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좀 금지를 통보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경찰과 시민의 충돌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집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경찰과의 충돌이 가장 우려됐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행진에 대한 그 금지 통보를 내렸기 때문에 행진하는 도중에 경찰과 시민 간의 무력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위대가 예상했던 행진로는 두 개 방향입니다. 종로 2가에서 안국 로터리를 거치는 길과 을지로 3가에서 시청 방면을 거쳐서 인민미술관으로 돌아오는 두 개의 방향이 행진로였는데요. 하루 전에 경찰은 도심 집회 요구에 대해서 두 길 모두에 대해서 교통 혼잡을 이유로 통행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이 법원에서 참여연대가 청구했던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시민단체가 집회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재판부는 경찰 처분으로 집회 시위가 금지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이 시위에 참가했는데 국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 이유 이외에도 신청인 측이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300명의 질서 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사건 집회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었음에도 이러한 교통 혼잡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찰 역시 이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고 때문에 시위대와의 충돌 없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 지금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두 번째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보다 집회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직 민심을 달래기엔 좀 미흡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시민들의 분노가 대국민 담화 이후로 수그러들었기보다는 오히려 더 격해지는 모양새가 오늘 집회를 통해서 좀 표현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가 인원만 보셔도 지난 주말과 같은 경우에는 참가 신고 인원이 2,000명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은 3만 명으로 15배 정도가 되고요. 오늘 실제 집회에 참가한 주최 측 추산 인원을 보면 지난 주말의 경우 1,000명이었지만 이번 주말은 20만 명까지 20배가 늘어난 거죠. 네. 경찰 추산의 경우에도 오늘 4만 5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발언이 이어졌고
그리고 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에 대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집회에 참석하고 싶었다는 의견을 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앞서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이 41일 만에 장례식을 오늘 치르게 됐죠. 오늘 오후 연결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연결식에 참여한 뒤 집회까지 이어서 참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 인원도 좀 많이 늘었는데요. 오늘 이번 집회는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국적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 집회 일정은 또 어떤지 알려주시죠. 네, 다음 주 투쟁본부는 전 국민이 모이는 대규모 민중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다음 주말 토요일이 되기 전까지 이번 주까지는 각 전국에서 도심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서울 대규모 집회뿐 아니라 광주와 울산, 대구 등 각지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에서는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 시민 등 3천여 명이 피켓과 구호를 들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고 청년단체와 대학생 등 광주 청년 학생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제주에서도 두 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고요. 이 주중에도 저녁마다 도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토요일 12일 대규모 민중 총궐기가 열리기 전까지 매 저녁마다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차림, 호송줄로 꽁꽁 묶인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탑니다. 수감을 앞두고 구치소 호송 차량에 오르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진 현 정부 실세로 군림했던 인사들. 그러나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심리한 재판부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모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강제 모금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최순실 씨의 주머니를 불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문학의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 씨의 광고사 강탈 시도에까지 개입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정 전 비서관 역시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축인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입니다. 이번 수사는 청와대 입김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외교안보, 국방 등 청와대 대비 문서들이 빠져나간 경위와 배후를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왕수석으로 불리던 안 전 수석과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던 정 전 비서관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이제 정점인 박 대통령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야당 분위기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잦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연결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퇴진 투쟁까지 거론되는데 김 내정자의 사정을 봐줄 여력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강경투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제시한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경투쟁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촛불을 움켜쥐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울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경계의 담장을 낮췄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시인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여기 촛불 집회 나왔었는데요. 국민의 좀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과 기자회견 같은 거 하는 거 보고서 그런 게 아직 제대로 진심으로 좀 안 느껴졌고 또 나라가 혼란에 빠진 건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사퇴 수습을 위해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대통령께서 물러나셔야 되는 거고 물러나신 다음에 대통령 본인도 수사를 받으셔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대학생뿐만 아니라 아이 손을 잡고 나온 가족들도 상당수였습니다. 파국을 막지 못한 어른들 잘못이 크다며 미래 세대에겐 가오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른들이 너무 잘못한 것 같고 한창 공부할 교복 차림 학생들까지 책상을 잠시 물리고 나와 시국 걱정에 골몰했습니다. 최근에 되게 논란이 많이 됐었던 일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중에 저희가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에서 왔습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앞으로도 당분간 전국에서 계속되며 오는 12일엔 또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민중 촛불기대회가 개최됩니다. YTN 김병용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나오실 때 황새 마스크 챙기셔야겠는데요. 다행히 오후부턴 동풍이 불면서 미세먼지도 사라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와 함께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짙은 안개로 인천과 또 광주공항에는 저시청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비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방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비가 오는 동해안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이나 낮아져서 쌀쌀하겠는데요. 강릉이 10도에 머물겠고 서울은 17도, 대전도 17도, 광주 20도, 부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기습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도심 행진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앞서 진행된 고 백남기 농민의 연결식으로 지난 주말보다 더 많은 시민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주최 측은 4만 명으로 집회 신고를 했지만 많게는 1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고 경찰은 3만에서 4만 명이 광화문에 집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집계한 집회 참가 인원은 3만 5천여 명, 주최 측 추산은 5만 명입니다. 중고생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500여 명의 학생들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집회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시위대와의 충돌 없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에 경찰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금지를 통보했지만 법원에서 일부 경로에 허용 방침을 냈고 경찰도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위대와의 충돌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경찰의 금지 통고가 평화 집회를 막고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며 청구한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오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20개 중대 17,000여 명을 집회 관리에 투입했습니다. 행진로는 여전히 금지가 유효한 광화문 우체국에서 종로 2가, 안국로터리와 종로 1가를 거쳐 교보문고로 향하는 길과 행진이 가능한 종로 3가와 을지로 3가, 시청방면을 거쳐 일민미술관까지 두 방향으로 나뉘어 이뤄집니다. 주최 측은 행진 후 오후 7시까지 광화문 광장에 다시 집결해 정리 집회를 갖고 밤 11시까지 자유발언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민들의 자유 발언을 시작으로 저녁 8시 반까지 집회를 진행한다는 게 주최 측의 공식적인 일정이었는데요. 경찰이 현재까지 이곳에 4만 명 정도 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로 늦은 밤까지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광화문 광장에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 백남기 씨의 장례 일정도 진행되는데요. 백남기 투쟁본부와 유족들도 4시쯤 연결식을 마치고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경찰 측은 오늘 집회에 시민 4만 명이, 주최 측은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1차 주말 촛불 집회에는 경찰 추산 12,0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이번 집회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네, 앞서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집회에 모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대규모 담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집회를 주관한 이 주최 측도 매우 실망스럽다며 예정대로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거리 행진을 금지하면서 시민들의 충돌이 우려도 되기도 했는데요. 참여연대가 경찰의 도로 행진 금지 통고를 막아달라며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주최 측은 예정대로 거리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행진을 허용하고 유연한 기조로 대처할 입장입니다.
단 일부 시위대가 예정된 동선을 이탈해 청와대 쪽으로 진입을 시도한다면 충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에 이번 220대 중대 2만여 명을 집회 현장에 배치하고 폭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현장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영정사진이 장례식장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인의 시신이 운구차로 옮겨지자 시민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인의 가는 길을 바라봅니다. 백 씨가 숨을 거둔 지 42일 만에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이 집전한 장례 미사에는 유족과 신도, 시민단체 관계자, 정치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명동성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으로 인해 천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이 죽었는데 아직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처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어 백 씨의 시신은 고인이 쓰러졌던 장소인 종로구청 사거리로 향해 노제를 치렀습니다. 검은색 옷을 차려입은 유족과 시민들은 바닥에 국화를 뿌리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습니다. 백 씨의 시신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고향인 전남 보성으로 옮겨졌다가 광주 망월동 5.18 묘역에 안장됩니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 9월 25일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 부검을 집행하려다가 유족의 강력한 반발로 마찰이 빚어져 장례 절차가 미뤄져 왔습니다. 연합뉴스 TV 황정현입니다. 에 대해 박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야당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사태를 한낱 개인사로 치부하면서 변명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최순실 사단과 안종범 사단들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가지고 돈을 거두어서 한 일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한 일이라고는. 야권은 그러면서 국정 동력을 상실한 박 대통령이 즉각 2선으로 물러나고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세우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야권 잠룡들도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국면 전환용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헌정 중단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인 의원 자격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하야를 주장하는 민심과 함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고 퇴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민심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민심에 공감합니다. 또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 등 다른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후송 차량을 타고 와 1시 반쯤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수의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고 두 팔은 포승줄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안 전 수석은 다시 구치소로 이송돼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강제 기금 모금 등과 관련해선 직권 남용 혐의를, 문학의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 씨의 광고사 강탈 의혹과 관련해선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신문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은 자신의 강요나 강압은 없었다던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경영과 재단 관계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안전수석 변호인은 신문을 마치고 나온 직후 기자들에게 안전수석이 반성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을 잘못 보필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때문에 완전히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에선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늦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늘 영장 신문을 포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영장 실질 심사도 오늘 오후 2시부터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 정 전 비서관은 물론 이 변호인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재판부에 신문 없이 서면 심리로만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전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모두 이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자, 이종원 기자, 그러면 정호성 전 비서관은 왜 영장신문을 포기했을까요? 네, 이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아서 이 정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정 전 비서관은 이미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죠. 다른 피의자들은 소환 조사 도중 이 긴급 체포 방식으로 이 신병을 확보했던 검찰은 유독 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느 정도는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이 최순실 씨로부터 연설문 등과 관련한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이상 둘 사이 메신저로 지목된 정 전 비서관의 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최 씨가 사용했다던 태블릿 PC에선 정 전 비서관이 작성과 수정에 관여했던 청와대 내부 문건이 잇따라 발견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백 씨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 씨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이 집전한 장례 미사에는 신도와 시민 8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어진 운구 행렬에는 투쟁본부 측과 시민 500여 명이 동참했고 오후 2시부터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백 씨의 시신은 내일 고인의 고향인 전남 보성과 인근 광주광역시에서 노제를 지낸 뒤 망월동 5.18 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전경련 부회장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돈을 낸 것은 자발적인 참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류 확산에 따른 기업계의 협조 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뜻을 모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가서는 말을 바꿨습니다. 10여 개 대기업이 불과 며칠 만에 774억 원을 낸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금 전에 대기업 총수 7명을 1대1로 만난 증거도 나와서 해당 총수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재단 출연금 외에 별도로 수십억 원씩을 내거나 요구받은 대기업들은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삼성그룹은 승마 지원금으로 35억 원을 보냈고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돌려받았습니다. SK그룹과 부영그룹도 7, 80억 원 지원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대가성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검찰은 아직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의 혐의에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인 대가적 약속을 받고 기부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형법 내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준 돈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이권이나 현안 해결 등 뒷거래가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중국발 스모그가 날아들면서 공기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평소 대비 2배가량이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세제곱미터당 91마이크로그램, 수원이 118, 충남 당진도 1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차츰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고요. 내일 동풍이 불어드는 낮 시간부터 차츰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풍 때문에 동해안 지역에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 되겠고요. 강원도 높은 산간 많은 곳으로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돼 대설 예비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그 밖의 내륙 지방에선 구름만 많겠고요. 낮 시간부터는 먼지 농도가 평소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광주, 대구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3, 4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중부지방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이번 비가 추위를 몰고 와서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